대학교 때는 뭔가 고득점을 먼저 준비가 돼 있는지 어쩐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내가 지금 이번 주까지 청도를 나간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접근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질문을 최대한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 질문 없어요. 없어요? 대표 문제 한 문제씩만 풀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 했을 거냐? 114페이지까지 했나요? 아니면 114페이지까지 있어요. 114페이지까지요? 거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대표 문제 한 문제씩 푸는데 질문이 없어요? 유형 8번이랑 유형 8번이랑 687번. 유형 8번하고 687번 그다음에 그리고 713번. 713번 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자, 유형 8번을 빨리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정수 K의 값의 개수가 시험하는 문제 나왔어요. 뭐가 되냐면 X의 4성 4 K의 3성 X 더하기 얼마 3 이것이 뭐 한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내가 보세요. 이게 오른쪽이 이 K가 여기에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면 이거 자체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잘 알겠지만 그림이 뭐 이런 어떤 식의 그림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X축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돼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따라서 이 놈의 그림을 내가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미분을 시켜줘야 돼. 자, 미분을 시켜줘서 얼마가 돼요? 4x의 3성 더하기 얼마가 되니? 4k의 3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4를 묶어주면 뭐가 돼? x-k 뭐 뒤쪽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고 x 플러스 k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는 0이 되게 하는 이 값이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형태.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k다라는 그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에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갖다 대비해줘. 얼마가 되니? k의 4성 마이너스 k를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 4 k의 4성 더하기 얼마?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3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5변은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하기 하면 뭐가 돼? k의 4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바뀌었죠. 바뀌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k제곱 빼기 1, k제곱 플러스 1인데 k제곱 플러스 1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3개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문제거든요. 681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685번 문제 한번 해보시랍니까? 이건 아까하고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685번. 이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뭐한다? 시작값이 양수이고 증가함수이면 뭐가 되더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언제나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fx-gx는 새로운 hx라는 걸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자고. 근데 이 범위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언제나 이게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혹은 뭐 문제를 푸시오라는 문제라면 당연히 a의 값이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x의 결과가 뭐한다?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685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쉬운데? 왜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봐보세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x가 음수일 때 x의 3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얼마? 9x라고 하는 것이 kx보다 언제나 많다. 작가를 갖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겠습니다. 뭐 0 갖다 대보면 우리가 언제나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k가 음수야. 음수, 자동으로 똑같이 x가 음수야. 자동으로 똑같이 x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부동항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결론 최종적으로 x의 제곱 6x 더하기 9가 언제나 이것이 성립함을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x 빼기 3의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가 뭐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값, 여기가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제로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k는 뭐보다? k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게 x는 마이너스 3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은 사실은 얘가 이제 0 갖다 대입하면 얘가 9일 거야. 0 갖다 대입하면 얘가 9일 거라. 그런데 이 그림이 언제나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k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언제나 성립하더라 이 말이겠어요. 자, 이해했으니까 6번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68.
참 앞으로 너는 화금 할 거야. 화금. 앞으로요? 수금 하면은 너무 간격도 작고 수요일 날 교회 가는 애들이 있어서 좀 화금으로 하기로 했어. 날 시간은 시간은 7시부터 8시까지. 화는 줄까요? 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일단은 그렇게 할 거라고. 안 되면 이야기해. 그러면 시간 변경해줄게. 그러니까 19일 날은 야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시 걔네들 다시 반에 오라 그러거든. 다시 반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매고 애들이 다시 반에 학원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6시부터 오게 되면 넌 8시 반부터. 걔네들 먼저 하고 너 나중에 하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까? 네. 자, 읽어봐보세요. 이것이 성립하는 나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된답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의 4성, 2x의 3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얼마? 12x, 이거 K.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 어쩌든 이거의 값은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다라고 한 게 이거보다는 크거나 이거의 정수가 이제 5개가 되라고. 이런 값이.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미분해주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4x의 3성 6x의 제곱 빼기 2x 빼기 얼마? 12. 그래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가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볼까요? 2x의 3성 2x의 3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더하기 얼마가 돼? 6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 1 6 마이너스 2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제로 이렇게 돼요. 1 2 그 다음에 뭐가 돼? 3 2 6 안 되는데 이것은 이거는 따져보면 될 거 없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인데 판별식을 따져보면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x 따지니까 뭐가 되냐 음수가 나오지. b의 제곱 5 25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6 8에 48 그러니까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의 뜻은 4차식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얘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얼마인가를 봐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줘.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나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갖다 대면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1 갖다 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12. 그렇죠? 그러니까 8이 되겠죠. 8.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8이 돼요. 그러니까 K는 8, 8, 9, 10, 11, 12. 그러니까 K는 뭐 12가 되면 되고 이 K의 값의 범위는 뭐한다? 12보다 커갖고 13보다 작은 거예요. 일단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니 지금 뭐 이것을 만든 정수 X에서 5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K가 8이 돼도 괜찮다니까 이거의 값이 지금 8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8, 9, 10, 11, 12. 그러니까 K는 뭐가 돼? 12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그런 값이 될 거라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가 되냐면 12x 더하기 얼마? 12.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돼? 2x의 제곱 더하기 얼마? n. 뭐 이런 형태의 값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요.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12x 더하기 얼마? 12. 이것이 n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든 어떤 값이기 때문에요. 뭐 n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n의 범위가 아니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게 만약에 뭐가 안 나오면 자연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 13을 갖다 대입해서 뭐 하면 되냐? n이 더 크다. 뭐 이런 형태로 따져주면 되죠. 뭔 이해돼요? 그 범위보다 더 작고 이 범위보다 크거나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의 값을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얼마? 12. 그러니까 얘가 3이 x가 3이겠네. 3 갖다 대보니까 얼마가 돼? 9이 18이 되고 마이너스 얼마가 돼? 30, 플러스 36. 3을 갖다 대니까 36 더하기 1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0이 되겠네. 그래서 n의 값은 바로 30. 저 n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소리 아니야? 맞아요. n의 값을. 그러니까 n은 30이 됩니다. 30. 됐습니까? 자, 687번 문제 봐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냐면 위치나 좌표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준다. 얘는 바로 속도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 속도의 절대치는 뭐한다? 속력이 됩니다. 이 속도를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다 속도가 된다. 한편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이 0인 이 지점은 일반적으로 뭐한다? 운동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위로 던졌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뭐냐? 속도가 제로가 되는 상태예요.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뭐 어떤 그래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런 그래프는 나올 리가 거의 없겠지만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럼 687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이 X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될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니? T 세제 T의 3승 마이너스 4 T의 제곱 플러스 4T. 자,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잘 알겠지만 그림이 이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라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8T 더하기 얼마? 4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따자. T, 3T, 2 이렇게 내용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T가 얼마? 여기가 3분의 2일 때, 여기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럼 뭐 2를 갖다 한번 대입해보자. 원식에다 2를 갖다 한번 대입해볼게. 2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니? 8. 2 갖다 대면 4, 4, 16. 8. 오, 제로가 되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가 3분의 2이긴 한데 여기에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T가 0이었을 때도 위치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Y의 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였을 때도 뭐가 돼?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8, 4, 4, 16, 제로.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니까 이해돼요? 물론적으로 3분의 1일 때 얼마일지는 우리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어쩌면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그림일 거라고.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봐 볼게요. 뭐 한다고?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것일 때 점 P가 만나 출발하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오.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어디야? 너 이걸 잘 말해. 이것은 시간을 말해, 시간. 이것은 뭘 말해? 위치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지. 뭐 한다는 소리니? 저만큼 걸어갔다가 뭐 한다고? 여기를 멈췄다가 다시 여기를 왔다가 이 지점에서 다시 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를 써보면은 되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거야,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돼? 위치가 그렇다고, 위치가. 다만 시간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T가 2였을 때 뭘 구하라는 소리니? 속도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속도를 미분시켜줬어. 그럼 얘가 미분, 이게 속도일 거 아니니?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하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2를 갖다 대입하면 4, 3, 12, 8이 16, 더하기 얼마? 4.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쩌면 속도는 지금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속도가, 순간적으로 속도 자체는 제로가 되는 건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691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fx하고 gx가 fx, gx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돼? 왜 2차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2차식인지 뭐 몇 차식인지 어쩌다 무게를 뺐더니 이러니까 됐으니까 어떤 fx가 있고 뭐 이런 뭐 어쩌든 간에 2차식, 3차식을 빼면은 3차식이 나올 거고 이건 지금 몇 차식으로 좀 돼 있습니까? 3차식. 그러니까 하나는 3차식이라는 소리였겠지 뭐 이런 어떤 형태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뭐가 된다고? 1이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1의 배운다는 y 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f1 빼기 g1의 결과는 제로가 돼야 돼. 근데 그런 h1이라고 하면 h1은 제로가 돼야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뭐한다? 미분과 여기의 순간 기울기도 서로 일치해야 되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소리니 결론적으로 h 프라임 1도 제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말이 이해가 됐어? 그 문제 지금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 부등식이 그냥 응용이 된 내용이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와 운동 방향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한다? 속도가 제로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런 지점이 된다고 근본적으로. 3차함수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럴 때는 진행 방향에 갔다가 앞쪽으로 왔다가 뒤쪽으로 이건 시간 흐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방향을 갔다 왔다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제로가 안 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갔다 좀 덜 왔다 다시 가는 거야. 사실은 뭔 말하는지 이해돼?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 전 반대 방향으로 간 거고 얘는 처음 방향으로 그대로 간 거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700번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700번. 뭐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맞았어. 아니 근데 구호가 틀렸는데 그 F- 가속도는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네? 가속도 구할 때는 마이너스 구호가 있어도 아니 이 사람아 속도 가속도는 이건 벡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 몇 번 했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절대값이라고. 속도 가속도는 더하기 B가 존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존재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1을 갖다 대입하면은 3이 되고 f 프라임 1은 제로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서 x에다 1 갖다 대입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03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703번 학교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문제예요. 학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나 봐요.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쩔 때 멈추는 거죠? 속도가 제로일 때 멈추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제로가 되게 하는 그 t를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입을 시켜주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움직이는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유형 1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706번은 그냥 해보세요. 왜 틀렸어? 그 706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705번이요? 706번이요.
자, 지면에서 처음으로 속도 A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에 높이를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 근데 야, 지면에서 처음 속도 뭐라고 정되어 있죠? A인. 그러니까 뭐 이것은 H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AT-5T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DH, DT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면 A-10T 이렇게 돼요. T에다 연계하면 바로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A의 속도를 위로 뭐 한다? 던졌다. 이 말의 뜻이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의 뜻은 뭐 한다고? T에다 연계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던졌다고? 어떤 높이 위에 올라가서 던진 게 아니고 지면에서 여기에서 던졌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계산의 결과는 이렇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되게 하는 이 값은 뭐가 되지? 이 값은 뭐가 되니? t로 묶어주면 뭐가 돼? a 마이너스 얼마? 5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바로 5분의 a다라는 이런 값이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가 는 0이 되게 하는 값은 바로 뭐가 돼? 10분의 a라는 값이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관계가 성립한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최소마다 80m에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어도 되고 여기가 뭐가 돼도 괜찮고 80이어도 괜찮고 이런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라고?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소 뭐 한다고? 80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 뻔뻔짜 얘가 뭐 80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A분의 80 갖다 대면서 A분의 10 갖다 대면서 이거의 결과가 뭐가 되더라? 80이 된다 이렇게 놓고 문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갖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10분의 A제곱 10분의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100분의 5 A제곱 이것이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뭐 내가 다윗배기 잘못한 거 없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자분의 10을 곱하면 뭐가 되니? 100분의 뭐가 돼? 5 A의 제곱 이게 뭐가 되더라? 80.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20이 되나요? A제곱은 얼마? 1600이 되나요? 1600 A의 값은 뭐가 돼요? 40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07번 잠깐만 좀 가볼까요? 속도 그래프의 해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라고 지금 돼 있어요. 다음 옳지 않는 것을 구하시오. 이 오른쪽의 그림이 누구의 그래프라고? 속도의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한번 위치를 한번 미분한 놈의 그림이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T가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T가 A일 때의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A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A라는 점에서의 가속도는 뭐가 되겠어? 음의 값이 맞겠죠? 그렇죠?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뭐 한다고? D보다 크고 E보다 작아. D보다 크고 E보다 작아. 그러면 뭐가 돼? 속도가 지금 뭐지? 양수야, 양수. 어? D의
이게 속도라고. 이게 위아래가 속도라고. 그러니까 t의 값이 d보다 크고 d가 참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아니면 점이니? 만나는 점이니? 네, D가 만나는 점. 만나는 점. 그 다음에 2는 오른쪽에 있는 꺾이는 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속도는 이거라, 이게 지금 속도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 B보다 크고 E보다 작다. B보다 크고 E보다 작을 때 가속도의 값은 당연히 일정하겠지. 뭐지? E면 D 이런 식으로 일정하겠지. 그 다음에 T가 F일 때 어디 있어? F일 때 P는 정지에 있다. T가 F일 때 P는 정지에 있다. 그런 속도를 쓰니까. 속도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얘는 정지에 있다라는 말을 잘못한 거지. 5번 T가 0보다 크고 뭐야? I? 네, I. 이럴 때 운동 방향은 몇 번 바뀌는가? 이 말은 뜻이야. 뭐 어디? D와 H일 때 바뀌는 거지. D하고 H일 때 왜 바뀌지? 속도가 음에서 양, 네, 양에서 음으로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지. 두 번 어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의 뜻이야. 이해됐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한 번 미분하고 원래의식 찾는 거고 한 번 미분해서 또 한 번 미분해 준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708번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712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기억은 당연히 참이라는 건 알겠죠? 왜 그러냐면 2라고 일단 8에서 만나니까 오른쪽이 8 이상보다 컸을 때 그래프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만난다 라는 게 맞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점 P, P가 뭔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P는 뭐한다? FT라는 그림을 보고 봐야 된다고. FT. 그러니까 4에서의 자, FT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는 여기야. 8은 여기야. 쉽게 말하면.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가 여기의 속도보다는 더 크겠지. 이것은 그냥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유형 17번으로 갑니다. 유형 17번, 71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 얼마? 3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몇 초 2의 속도로 뭐한다? 일직선 위를 걸어가고 있다. 이때 이 사람의 뭐한다?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기에 여기 이게 1m 여기에 이제 뭐 불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m가 아니라 3m인가요? 참 문양보여 써졌어. 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키는 1.8이랍니다. 1.8.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여기 있었을 때 그림자는 바로 여기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오면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림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처음에 뭐라고? 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제로라니까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 그림자는 이런 형태로, 불빛을 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림자가 커진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로등 밑을 출발해서 몇 초?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뭐한다? 2km 걸었다 이 말의 뜻이야. 문제를 봐보세요. 몇 초? 2m의 속도로 뭐한다? 걸어가고 있다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y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나중에 y 더하기 2t를 해야 될 거야. 뭔 말 하는지 이해돼? 그게 바로 뭐라고? 그림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y라고 할게. 그럼 뭐가 된다고? dy, dt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3대 1.8 뭐한다? 3대 1.85 이것 대 이것이니까 뭐가 돼?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돼. y 대 뭐가 돼? y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 네.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1.8y는 3y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쪽으로 이동해도 1.2y는 y는 6t 이렇게 돼. 그래서 미분해줘.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줘. 그러니까 뭐가 돼? 1.2 dy dt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6 이렇게 되겠지. 따라 dy dt는 뭐가 돼? 1.2 분의 얼마? 6. 얘가 5가 되니 5? 네. 답은 5가 된다. 우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 새끼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인가 보다. 답은 3인가 본데. 답 3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맞아요. 이 새끼는 지금 뭘 말하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림자라고 지금 판단한다. 지금 나는 그림자 이게 이제 맞아 이게 정석에 나와 있어요. 머리 끝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하고요. 이건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내가 생각해도 뭐 말을 그냥 아주 웃기게 만드는 건데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는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고 이거. 그럼 거기를 2t라고 볼까요? 아니지. 여기는 뭐가 돼? y-2t를 구하라 이 말이야. 최종적으로 y-2t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인데? 5인데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변화율은 뭐야? 2잖아 2. 얘를 y에 대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2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5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는 뭐라고? 5라고. 그러니까 5에서 2를 빼주면 이것은 뭐다?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림자 길이다라는 말은 이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입니다. 이게 그림자 길이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광이 이렇게 오면 그림자는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곳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잖아. 이게 그림자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 뭘 구하라고? y 빼기 2t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가 돼? y 빼기 2t는 뭐가 되겠어? 아니 y 빼기 2t의 변화율은 뭐가 되겠어? 예,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dy 뭐가 돼? dt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아니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y dt가 지금 5란 말이야. 5. 그러니까 거기다 2를 빼라. 답은 3이다. 이해돼요? 그림자 길이. 그림자만 뭐라고? 그림자만 생각하라고. 그림자는 얘가 그림자라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옹방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얘가 그림자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인 것이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석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의 머리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이게 말 항상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학교 교재에 반드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머리 끝에 길이의 변화 이렇게 문제를 안 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라고. 이것만 생각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18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안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미분 다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어요. 4분의 또 3a의 제곱인데 여기는 참 이게 좀 그러긴 하다. 4분의 3 무슨이죠?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야. 야, 너는 그걸 아직도 참. 이게 이제 좌표로 풀까 아니면 그냥 길이로 풀까 이런 내용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냥 길이로 푸시면 돼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값을 알고 있으면 면적 구하는 거 알잖아요. 2분의 AB, sin 세타 이렇게 우리가 면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근데 세타도 정해져 있잖아요. 60도라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4분의 루트 3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놈아, 넌 삼각형의 면적을 아직도 구하는 건 모른단 말이야? 에이, 피곤한 거.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물론 우리가 좌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X축, 얘를 Y축.
y축. 그 다음에 이거의 좌표는 뭐가 돼? 여기 3이 되고 여기는 3, 뭐가 돼? 1대 루트 3 루트 3.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이건 얼마씩 하고 얼마씩 내놓는다 이거 좌표를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를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요.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었어요. 이만큼 1초당 얼마씩 내려와요? 1초당 1씩.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6-t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네. 6-t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요? 6 마이너스 t? 이것은 6 플러스 얼마? t 이렇게 되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정되어 있니? Q는 움직이고 정Q는 B를 출발해서 매초 20 움직인다고? 그러면 뭐가 돼? 0 플러스 약 2t 나 2t. 2t, 0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뭐 2t 크기니까 2t 이렇게 되겠지. 이건 뭐가 돼? 2t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면적은 어떠고요? 이 면적은 이 삼각형 면적 어떠고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돼? 6-t 곱하기 얼마? 2t 곱하기 sin 얼마 돼? 60 이렇게 구한다니까. 아니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몰라? 2분의 AB sin 세타 이렇게 면적을 구한다니까.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아 몰라요? 아니요. 아니 몰라요 알아요. 모르면 설명해 줄게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봐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건 스몰 B, 얘는 스몰 C, 얘는 스몰 A.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면적 S는 2분의 1 AH 이렇게 구한다니까요. 항상 A 수선의 발을 내는 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sin B는 뭐가 되니? sin B는 C분의 h. C분의 H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H의 값은 C sin B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을 알면 면적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이것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2t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각이 지금 60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면적은 이렇게 구한다니까. 이 값은 뭐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이게 정삼각형이 되면 2분의 1 A 곱하기 sin 60도 이렇게 구한다니까. sin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이 A제곱이 된다. 이건 뭐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가 그 사이각을 하면 면적은 이렇게 구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따라서 이건 뭐가 되냐면 이것은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돼? 12t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 넓이의 변화 이게 지금 면적이란 말이야. 면적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돼? 4분의 루트 3 뭐가 돼? 마이너스 4t 플러스 얼마? 12 이게 바로 ds dt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 t에다 뭘 대입하라고? 2분의 3? 2분의 3을 갖다 대입하라고 말이에요. 4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4에 2분의 루트 3? 네. 아니 3이요. 2분의 3 플러스 12 그래서 6. 계산하니까 6이 되고 6이 되면 얼마가 되니? 2분의 3 루트 3 이상 그렇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719번 문제 봐볼게요. 이거 719번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자, 뭐 풀었으면 풀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721번 한번 해보세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러한 뭐 삼각 어떤 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승 속도다. 자, 이거를 HLR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정리하겠다고? HR. 그럼 상승 속도란 말은 무슨 말이니? DH, DT 이런 말의 뜻이에요. H에 대한 뭐한다? 속도가 이런 소리예요. 그게 상승 속도 이런 소리지. 만약에 표면의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가 돼? dr, dt 이렇게 되겠지. 넓이의 변화율이란 말은 여기에서 넓이와 여기에서 넓이와 이 넓이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되겠어? 사실은 원래 파이 r의 제곱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그런 어떤 꼴이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dr, dt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근데 어쨌든 상속도는 dh, dt가 이렇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은 h가 얼마일 때? 5일 때 뭐한다?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 요점이라. 이해됐니? 원래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부피는 뭐가 되지?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이게 곱하기 3분의 1 왜지? 뿔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돼?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이렇게 될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그냥 미분해주면 돼. 이거 변화를 걸었으니까 뭐예요? dv, dt를 구하라 이 말의 뜻이잖아요. 뭐 3분의 1 파이는 상수니까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이렇게 될 거라.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돼? 3분의 1 파이는 그냥 되고 얘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 2r 그렇지? dr, dt 미분 안 미분 h 더하기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아니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뭐한다? 이거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얘 미분해주니까 얼마가 돼? 3분의 2 파이 r dr dt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뭐가 돼?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미분 dh dt 이렇게 되는 거지. 이 h를 미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h 1승이니까 뭐가 돼? 그냥 1 되고 h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답이야. 이게 다 이제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뭐가 됐어? 물의 깊이가 여기가 5야. 그럼 이것은 뭐가 되겠냐? 아 이게 11대 6이잖아. 그러면 얘가 5이면 여기는 뭐가 되냐? 아니 이게 10이고 얘가 6이잖아. 그럼 이게 5이면 얼마가 되냐? 3이요. 아 그러니까 R이 3이 돼야 된다고 이놈아. 그러니까 뭐가 돼? 3분의 2 파이 R은 3이 되고 H는 5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지? H는 파이하고 R의 B를 지금 구해야 돼요. 파이하고 R의 B. 파이하고 H의 B를 지금 알아둬야 돼요. 뭐 왜냐면 DR, DT를 지금 이해하고 있어.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좀 나와 있습니까? DP가 뭐한다? 반지름이가 6, DP가 얼마가 돼? 10인. 이것일 때, DP가 5일 때 모래 부피 변화를 구하라 라는 정말.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10대 6은 뭐가 된다고? 5대 3 H 대 R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5대 3 6H는 10R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3H는 5R 이렇게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3 DH DT는 5 DR DT 이렇게 되죠. 아니면 뭐 어쩌든 간에 뭐 이런 어떤 값이에요. 이 값이 지금 다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은 뭘 우리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한 문자에만 정리를 해버려요. 여기를. 누구를 바꿔주는 게 편하겠어? H. H를 바꿔주는 게 편하겠지. H는 뭐가 돼? 3분의 5 R이 되겠지. H가 뭐가 된다고? 3분의 5 R이 되겠지. 따라서 뭐가 돼? 9분의 5 파이 R의 3성. 왜 내가 바꿔줬는 줄 알겠지? 미지수가 여러 개 되면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dv 뭐가 돼? dt는 얼마 돼? 계산해 주니까 얼마? 3분의 5 파이 r의 제곱 dr dt. 따라 아까 그래서 아까 뭐가 돼? 아까 뭐가 성립했지? 여기가 H는 3분의 5R. 3h는 5R. 5r이었어. 네. 5r이었어. 어쩌면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R은 r의 값이 얼마일 때를 좀 구하고자 하는 거지. H는 5고 R은 3. h가 5. 그러면 r은 뭐가 돼? 3일 되겠지. 그래서 3, 3은 9가 돼요. 9. 약분시키니까 얼마? 15. 파이 dr dt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계산해주면 3 dh 뭐가 돼? dt는 5 dr dt란 말이지. dh dt가 지금 9분의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가 뭐라고 나와 있다? 9분의 20. 그러니까 3분의 얼마가 돼? 20. 3분의 뭐가 돼? 20. 은 5 dr dt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지. 그러니까 dr dt는 3분의 4. 얘가 3분의 4. 뭐만 이해됐어요? 15파이 곱하기 얼마? 3분의 4. 그러니까 뭘로 고쳐도 다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5가 뭐가 돼? 5, 4, 20 파이가 나오죠.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아니 뭐 R로 놓든 H로 놓든 뭘로 놓든 다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좀 할 거 이야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게 100가지 딱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부정적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사실은 정적분을 조금 들어갔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뭐 정적분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정적분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성질을 미분하고 적분이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그것을 부정적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분 설명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정적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참 좋거든요. 정적분의 132, 134를 좀 잠깐만 봐보십시오. 132하고 134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특히 134페이지에 화자의 3번을 보면 정적분의 성질 이렇게 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적분의 성질이 보통 한 11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미분을, 왜냐하면 미분하고 어떤 관계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되게 편리하고 나중에 기말고사 할 때 조금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끝나자마자 그 주에 바로 토요일 일요일 날 이거 계속 암기를 시키고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머지는 정적분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차피 계산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라는 이야기만 해주고 계산에 관련된 건 본인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분을 전혀 모르면 이게 나중에 기말고사 이게 할 때 되게 평상시 생각 자체가 적분의 개념을 머릿속에 이게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 머릿속에 연결이 돼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거나 내일 부정적분을 제가 일단은 부정적분은 제가 내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일이거든요. 그다음에 17일 날은 마지막 우리가 통계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을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오시면 되냐면 19일 날 오시면 됩니다. 19일부터는 그냥 학교 시험 대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는 뭐 아시겠지만은 한 달하고 딱 2주 남은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근데 머릿속에 본인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빨리 하고 통계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요, 통계 따로 막 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복잡합니다. 둘 다 무조건 1등을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뭘 하나를 열심히 하고 하나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는 합쳐가지고 둘 다 1등급을 딱 찍어야지만이 예, 서울시내 뭐 어떤 학교를 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은 1학기, 2학기 이게 계속 우상향이면 되게 이게 쓰기도 편안합니다. 자소서로 쓰기도 편안하고 이게 되게 편안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학습의 어떤 이동이 있었다.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다. 그럼 나의 의지가 원래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을 얼마든지 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학년 2학기 때는 뭔가 결과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학은 당연한 거고 다른 교과 과정들도 다 등급이 다 1, 2등급 이상은 다 향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아주 예, 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약해요. 왜냐? 2학년 1학기 때까지 하도 개판이거든요. 그 전에 뭔가 좀 괜찮았으면 이게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수능 체제를 맞춰버리면 돼요. 어차피 그 위에 있는 애들 절반이 뭡니까? 3분의 2가 다 떨어져요. 신기하게.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분명히 내신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수능 체제를 딱 맞춰버리면 이게 합격합니다. 100%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예, 부산대 공대를 가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최후의 볼입니다. 부산대 공대. 요즘 뭐 이재명이가 저 지방대 뭐 해주겠다고 난리 치니까 부산대 공대 혹시 압니까? 예, 대박 났지. 그러니까 예, 부산대 공대를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3시 반에 늦지 않게 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